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추석 연휴 기간 독자적인 대외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장애아동 지원 시설을 찾아 봉사활동하는 모습이라며 지난번 공무원들을 만났을 때에 이어 이번에도 김 여사의 활동 사진을 여러 장 공개했는데요. 이를 비판하는 민주당이 관련 의혹들을 거론하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을 강조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70대 이상에서조차 급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아이들과 모여 앉아 그림을 그립니다. 함께 과일도 먹고 아이들 놀이기구도 직접 청소합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추석 연휴에 서울의 한 장애 아동 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했다며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많은 봉사자들의 손길이 이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김 여사의 발언도 함께 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독자적인 대외 행보는 추석 연휴를 전후해 부쩍 활발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에도 윤석열 대통령 없이 119 순환구조대와 경찰 지구대를 격려 방문하는가 하면 마포대교를 직접 순찰하며 미흡한 점이 많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난 설에는 건너뛰었던 명절 인사 영상에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나누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가 노골적으로 광폭 행보를 재개했다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명품백 수수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비리,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무수한 의혹 앞에 선 김건희 여사가 국민께 드리는 한가위 선물이 파렴치한 활동 재개입니까? 김건희 여사가 가야 할 곳은 특검 조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기존 최저치보다 2.3%포인트 더 떨어진 27%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부의 우호적인 성향을 보여왔던 70대 이상 연령층에서도 지난주 대비 지지율이 5.7%포인트 급락하면서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리얼미터 측은 보수층과 지지층의 결집 약화로 지지선이 무너졌다고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의 인력이 부족할 경우 환자를 받지 않아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지침을 일선 병원에 내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는 것이 결국 응급 환자도 보호하는 거라는 설명인데요.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모호한 정부 지침으로 자칫 응급실 찾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주 금요일, 보건복지부가 전국 17개 시도와 의료단체들에 보낸 공문입니다. 응급 진료를 어떤 경우 거부해도 되는지 정당한 사유를 명시했습니다. 우선 응급실 내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을 때입니다. 또 인력, 시설, 장비 등 응급 의료 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춰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 의료를 할 수 없어도 진료를 거부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부족해 진료를 거부하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응급의료법상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동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어딜 봐도 규정이 없어 애매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지침을 명시한 겁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의료계 달래기에 나선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한응급의학회 측은 의료진을 응급실 난동 환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법제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부족 등을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삼게 되면 병원 간 환자 떠넘기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소방 관계자는 어느 정도가 인력이 부족한 건지 지침이 구체적이지 않다면서 응급실 뺑뺑이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환자들도 걱정입니다.
응급실 전부 다 의사가 부족하고 시설이 부족하고 병상이 부족해서 수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용 네. 곤란하다고 다 고지를 해놓으면 환자가 구급차에서 결국은 죽는 거잖아요. 정부는 이번 지침의 목적은 폭행과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결국 필요한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게 해 응급 환자도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노린 걸로 추정되는 암살 미수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총격이 있기 전에 대응이 이뤄졌고 과거 트럼프를 지지했던 걸로 알려진 용의자는 체포됐는데요. 대선을 2달도 안 남긴 상황에서 미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유한 골프장 외곽에서 발생했습니다. 골프를 치던 트럼프 후보는 5번과 6번홀 사이를 지나고 있었는데 270에서 450m 떨어진 덤불 사이에서 소총을 겨누고 있던 한 남성을 한 홀 정도 앞서가고 있던 비밀경호국 요원이 먼저 발견해 즉각 발포하며 대응했습니다. And he was able to spot this rifle barrel sticking out of the fence and immediately engage that individual. 용의자는 하와이 출신의 58세 남성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로 SUV 차량을 타고 달아났지만 경찰에 곧 체포됐습니다. 덤블에선 조준경을 단 AK-47 계열의 소총이 발견됐습니다. 촬영 장비인 고프로도 설치돼 있었던 점으로 미뤄 생중계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암살 미수로 규정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사하다는 소식에 안도하며 안전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재 극도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했지만 이후 실망했고 또 최근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을 모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트럼프는 지지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자신은 잘 있으며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달 전 총격 사건 직후 싸우자고 외쳤던 것처럼 지지자 결집을 위한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의 폭력을 위한 자리는 없다고 강조했지만 대선을 불과 50여일 앞둔 시점에 또다시 발생한 암살 미수 사건은 초박빙 대선판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TV 토론에서 판정패를 당했던 트럼프가 다시 추동력을 얻을지가 관심이지만 정치 폭력에 대한 책임 공방이 모든 정책과 이슈를 집어삼키는 것은 물론 향후 대선 결과가 평화적으로 수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터널 안에서 역주행한 차량이 멀쩡히 가족을 태우고 달리던 차량을 들이받아 30대 아버지가 숨졌습니다. 여기저기서 물놀이 사고도 발생하는 등 추석 연휴에 사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고병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카니발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일가족이 타고 있던 카니발이 터널 안에서 역주행한 SUV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카니발을 운전하던 30대 아버지가 숨졌고 아내와 자녀 등 일가족 5명이 다쳤습니다. 역주행한 SUV 20대 운전자도 숨졌습니다. 경찰은 역주행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블랙박스는 확보는 다 됐고요. 원인은 지금 혼자 단독이어서 긴급처리에 압수해서 영장 다 신청한 상태고요. 뒤집힌 보트 밑바닥이 물 위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인천 옹진군 자월동 동쪽 해상에서 1톤짜리 레저용 모터보트가 뒤집혔습니다. 파도가 좀 많이 쳐가지고 너울로 전복이 됐다. 일단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 등 5명이 물에 빠졌지만 근처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구조됐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는 오늘 오후 3시쯤 20대 외국인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물놀이를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물 옥상에서 오물풍선 잔해를 치웁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 강서구 한 건물 옥상에 오물풍선이 떨어지며 불이 났다 18분 만에 꺼졌습니다. 풍선 기폭 장치로 불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 진압하시면서 그 오물이 터져가지고 지상으로 다 흩날렸고 화염 냄새 좀 많이 심했고요. 좀 무섭기도 해서. 어제 오후부터 야간까지 북한이 띄운 오물풍선은 약 120개에 이르고 이 중 40여 개가 경기 북부와 서울에서 발견됐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의 인력이 부족할 경우 환자를 받지 않아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지침을 일선 병원에 내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는 것이 결국 응급 환자도 보호하는 거라는 설명인데요.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모호한 정부 지침으로 자칫 응급실 찾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주 금요일, 보건복지부가 전국 17개 시도와 의료단체들에 보낸 공문입니다. 응급 진료를 어떤 경우 거부해도 되는지 정당한 사유를 명시했습니다. 우선 응급실 내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을 때입니다. 또 인력, 시설, 장비 등 응급 의료 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춰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 의료를 할 수 없어도 진료를 거부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부족해 진료를 거부하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응급의료법상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동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어딜 봐도 규정이 없어 애매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지침을 명시한 겁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의료계 달래기에 나선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한응급의학회 측은 의료진을 응급실 난동 환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법제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부족 등을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삼게 되면 병원 간 환자 떠넘기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소방 관계자는 어느 정도가 인력이 부족한 건지 지침이 구체적이지 않다면서 응급실 뺑뺑이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환자들도 걱정입니다. 응급실 전부 다 의사가 부족하고 시설이 부족하고 병상이 부족해서 수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용 곤란하다고 다 고지를 해놓으면 환자가 구급차에서 결국은 죽는 거잖아요. 정부는 이번 지침의 목적은 폭행과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결국 필요한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게 해 응급 환자도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